오늘은 2020년 3월 1일 3일절 책벌레 선생님의 아주 특별한 도서관에 나오는 김구 선생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줄게요. 김구 선생님은 1876년도에 태어나 18살 나이에 동학군을 이끌기도 했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복수를 하기도 했어요. 3.1운동 후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 윤봉길, 이봉창 의결을 주도했죠. 해방 후 통일된 정부를 만들려고 애쓰다가 1949년 육군 소위 안두희가 쏜 총에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겸손함과 강인함을 가진 리더십을 갖춘 분이셨어요. 얼마 전 어떤 사이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는 CEO, 가장 존경하지 않는 직업은 정치인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은 정치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아마 신문이나 방송에서 정치인들이 몸싸움하는 모습이나 뇌물을 받고 구속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기 때문일 거예요. 또 어른들에게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야, 정치가 썩었어 같은 말을 자주 듣다 보니 정치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방송 뉴스 시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죠.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좋아해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의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알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인물은 정치인 김구 선생님이에요. 언젠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랍니다. 선생님 생각엔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아도 김구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뽑을 것 같더라고요. 6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에도 김구 선생님이 쓴 백범일지가 나와 있어요. 김구 선생님은 조국을 진심으로 사랑한 독립운동가였어요. 김구 선생님은 1876년에 태어났어요. 1876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안타까웠던 일이 벌어진 해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을 맺었는데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 불평등하게 조약을 맺는 바람에 그 뒤로 일본 상인들이 너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18살 때 동학 농민군이 되었죠. 그냥 동학 농민군에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한 지역을 맡아서 통솔하는 접주였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아기 접주라고 불렀어요. 그 나이에 접주를 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김구 선생님이 어려서부터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었음을 알고 있겠죠?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이 진압되고 1년 후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요. 일본이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시해한 을미사변이 바로 그거예요. 김구 선생님은 그 사건에 너무 분개한 나머지 주막집에서 일본 군인을 죽였어요.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이 진압되고 1년 후에 또 안타까운 사건이 터져요. 일본이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시해한 을미사변이 그것이에요. 김구 선생님은 그 사건에 너무 분개한 나머지 주막집에서 일본 군인을 죽여요.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그 일본 군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단지
일본 군인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왕이 다스리는 절대 왕건의 시대였기 때문에 임금과 왕비는 백성들의 어버이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때 사람들은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복수를 한답시고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큰 죄를 짓는 일이에요. 김구 선생님은 결국 이 일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고종 황제의 특별 사면으로 사형이 정지되었어요. 그 틈에 감옥에서 탈출한 김구 선생님은 3.1운동 이후에 중국으로 건너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해요. 김구 선생님은 독립을 하려면 직접 군대를 양성하고 무장을 하여 정면으로 일본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 윤봉길, 이봉창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내죠.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치르기 전에 태극기를 배경으로 찍은 김구 선생님의 사진이 현재도 남아있어요. 김구 선생님이 바란 통일은 끝내 오지 않았죠. 1945년 8월 15일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후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였고 우리나라도 그토록 바라던 독립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슬프게도 미국과 러시아는 38선을 그어 우리나라를 둘로 나누고 말았어요. 그때 미국과 소련이 지금 러시아라고 하죠.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 서로 미워하던 냉전 시대였거든요. 미군과 소련군은 약 3년간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했어요. 김구 선생님은 38선을 베고 누워 죽더라도 허리가 잘리는 민족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고 말하며 신탁 통치를 반대하셨죠. 1948년 4월 19일 마침내 김구 선생님은 38도선을 넘어 북쪽으로 갔어요. 김구 선생님은 평양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정치가들과 만나 회의를 하고 몇 가지 약속을 해요. 미군과 소련은 동시에 철수하고 남북한 전체 투표를 실시하여 통일 정부를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서울로 돌아온 후 며칠 안 돼 남쪽 지역에서는 단독으로 선거를 치르고 미국과 친하게 지내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죠. 남한에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정부가 들어서요. 결국 남과 북은 완전히 서로 다른 체제의 나라가 된 거 만 것이죠.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상상이 되나요? 하지만 김구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통일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1949년 6월 26일 안두이란 사람이 쏜 총에 의해 피살되고 말아요. 왜 안두이라는 사람이 김구 선생님을 죽였는지는 아직까지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 분, 지금까지 김구 선생님의 삶을 간단히 알아보았어요. 김구 선생님이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니 왜 사람들이 김구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았는지 알 수 있겠죠? 김구 선생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 업적이나 능력보다는 태도나 마음가짐에 더 감동을 하게 돼요. 김구 선생님은 처음에 상하이 임시정부에 들어갈 때 문직이라도 좋으니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선생님의 자세에서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저절로 느껴지죠. 사람들은 이런 마음과 태도에 감동을 한 거예요. 김구 선생님의 호 백범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백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하다고 여긴 소나 돼지 따위를 잡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백정에서 따온 것이고, 범자는 범부, 즉 보통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백범이란 말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의미하죠. 스스로 겸손해지자는 뜻에서 그렇게 지은 것도 있었고 가장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까지도
그를 깨우치고 애국심을 가져야만 우리나라가 완전히 독립국이 될 수 있다는 바람에서 지은 것이기도 하죠.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 있을 때 하느님,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해줍시오. 라고 했다는 구절이 생각나요. 선생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간절하게 독립을 바랬는지 알겠죠? 이토록 김구 선생님의 생활과 언행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관되어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굳은 의지와 실천력의 소유자였죠. 바로 그분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김구 선생님의 삶에서 겸손함과 강인함을 배웠으면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이란 자기가 먼저 몸으로 실천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죠. 오늘날 가장 필요한 지도자는 섬기는 리더. 혹시 들어보았나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김구 선생님이야말로 그런 지도자였잖아요. 한편 강인함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꿋꿋하게 밀어붙이는 힘을 말해요. 겸손함과 강인함. 이 두 가지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이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랍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정치는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라는 말은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가정이나 학교 안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데 나라 안에서 생긴 갈등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예술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해요. 정치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좋은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만큼 보람도 클 거예요. 당장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나 도로를 놓을 것인지도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싫어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알면 더 재미있는 사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동학은 1860년에 최재우가 창시한 민족 종교예요. 유교, 불교, 도교를 흡수하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뜻의 인내천 사상을 기본 교리로 삼았죠. 이후 천도교를 이름으로 바꾸기도 해요. 조선 후기 못된 양반들의 횡포에 신음하던 백성들은 동학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종교라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한 채 동학 농민군은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조선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고 말아요. 신탁통치가 뭘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없는 나라를 상대로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대신 그 나라를 다스려주는 걸 말해요. 국가 구성원, 즉 민족 스스로 정부를 세우고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나라의 정치가 인정될 때까지 신탁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신탁 통치를 하는 강대국들이 서로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통치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신탁 통치를 받은 나라는 민족이나 땅덩어리가 나눠지거나 스스로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김구 선생님과 신탁 통치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답답해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 있는 책부터 무엇을 읽을 건가 한번 일주일 동안 목표를 정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읽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가는 멋진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